네, 6월 지방선거가 8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전에 긴급 회견을 통해 이번 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를 위해 이달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특위는 또 대미 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모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 국면과 정치 현안,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개헌 관련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께서 이번 그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상계엄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적 전문에 시자해서 기본적으로 소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정도에 개헌특위 구성해서 4월 초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6월 3일 지방선거에 함께 투표를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원식 의장님께서 지금 마음이 바쁘시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취지나 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당위성으로 봐도 그렇고 개헌을 해야 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뭐 여당이야 또 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개정안들은 준비돼 있으니까 야당에서 동의만 해주면 찬성만 하면 언제든지 발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지금 이 동력이 그 개헌 관련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 동력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장동혁 그 체제가 지금 내부를 다 결속을 다 시킬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개헌이라는 게 어쨌든 하나의 개별법이 아니지, 일반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본 체제들을 구성하는, 기본 권력인데, 그거를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할 만큼의 그 여유가 있지 않겠다.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또, 개헌을 하기는 해야 되죠. 뭐,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 받은데 11년이 넘어서야 지난달에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은 조건들은, 기본 조건은 마련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거는 선거더라도, 이게 국회에서 이번 회기 동안에는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1년 체제를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권력 구조뿐만 아니고 경제 구조라든지 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질서들까지도 다 반영해서 개헌안들이 마련돼서 새롭게 출발하는 헌법 체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시고 이번에 좀 개헌 열차가 출발할 수 있을까요? 예, 서인 말씀처럼 저도 원칙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87 헌법 체제 이후에 수많은 어떤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 초기에는 개헌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전체 어떤 정책의 그 소용돌이처럼 다 이제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또 피해 왔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개헌 논의를 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5.18을 이제 헌법 전문에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뭐 요건 완화 이야기인데 과연 이 정도를 원포인트를 가지고 개헌을 하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서 사실 개헌 자체가 여야 간의 합의도 그렇지만 또 엄청난 어떤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좀 논쟁과 또 비용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동안 개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 이제 4년 어떤 중임제를 비롯한 어떤 권력 구조 개편 문제, 그다음에 또 ICT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논의가 많이 왔었던 국민의 어떤 기본권 문제, 또 그다음에 또 상권 분립과 기타 어떤 경제적인 이슈 등등의 어떤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그냥 뭐 원포인트로 한다? 저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법이라면 그래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원포인트로 한다? 이것은 우원식 의장이 본인의 의장 시절을 개헌했다.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최종용어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법인
헌법을 개헌한다는 이런 것으로는 너무 약하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전반적인 비용과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싶기 때문에 이제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된다면 아마 범위를 두고서 아마 좀 논의가 많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다음 주가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제시한 개헌특위 구성 시한인데 17일까지 특위가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우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특위에서 통과가 됐고 목요일에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처리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 인상이라는 리스크 하나는 이제 제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오늘 민주당이 이란 공습 이후 불안정해진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라는 것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어쨌든 대미투자특별법,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3,500억 달러라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원을, 더군다나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간 이 투자 협약을 해서, 투자를 하게 결정한 건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그 관심도 있지만은 또 불안 요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트럼프 협박, 그 관세 협박까지 받아서, 결국은 좀 더 늦게 늦게 합의를 해서 출발을 합니다만은 야당에서도 선의로 생각하면 그만큼의 고민이 깊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또 국가 간의 정상 간의 약속이고 또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이미 일본은 그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까지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은 뒤늦게라도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더군다나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출발했던 처리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단순하게 뭐 이 대미 투자를 기왕에 이렇게 한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더군다나 20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 기왕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글로벌 공급망을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 틀들을 우리 국회에서 기본 이 법으로 출발했지만은 또 향후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도 처리해야 될 차관해야 될 것이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후속적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국회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중동 사태도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 정치권에서 특히나 여당이 TF를 구성해서 이거를 좀 관리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발 대미 통상 리스크에 더해서 이제 중동 사태까지 지금 벌어진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응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도 이게 한미 관세 협상이 국회 비준으로 가야 되는데 왜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해결하는지 저는 지금도 도저히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국회 비준을 통해서 이 관세 협상으로 인한 어떤 국민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또 대응 방안을 사실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이 투자 협상에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를 소소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여야 합의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발판으로 해서 특히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대미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네. 지금 투자위원장을 미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알래스카의 LNG가 됐든 아니면 또 미국의 또 원자력이 됐든 미국이 주도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래도 좀 최대한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이 그냥 돈을 날리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가가 진짜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네. 휘발유 경유가 거의 뭐 2,000원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좀 안보 경제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경제 면에서 있어서는 좀 비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될 어떤 필요라든지 예. 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미군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지금 사드라든지 또 패트리어트 같은 전략 자산을 중동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런 어떤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좀 불안 내지는 안보적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뭐 국무회에서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국방부 장관이나 국회에 와서 이런 어떤 불안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 불안감을 싣는데 정치권이 좀 총력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주셨고요. 자, 국민의힘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의원 107명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냈는데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도 밝혔고요. 이제라도 뭐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는 의견, 만시지탄이다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제 의총에서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이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일부에서 강성지층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장되어 있는 윤어게인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복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철학을 공유하는 자유우파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운동인데 이것을 가지고 의결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명백히 반대. 과연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윤어긴이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물리적인 정치적인 복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의총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참으로 좀 곤란하다, 어렵다, 네. 이런 것을 좀 저는 반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좀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중도라든지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파하는 그런 어떤 그 지렛대도 삼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어떤 주장을 통해서 우파 보수 진영 내에 또 다른 어떤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과연 의총에서 이런 어떤 결의로 해서 과연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오르는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어떤 시각인데 네. 어쨌든 저는 이런 어떤 결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사법 파괴 3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사법제도를 흔들고 있고 또 지금 그 대구 경북 통합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광주 전남 통합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국민 통합을 정면으로 네.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이슈 지금 민생 경제는 지금 주가 상승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지금 나쁩니다. 네. 뭐 부동산도 물론이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얼마만큼 과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야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런 게 결판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의총에 대해서 이제 지지층의 이제 분열을 좀 우려를 하셨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집안 사정이라도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과의 절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윤어게인
뭐 윤석열이 지금 뭐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를 다시 뭐 복귀할 수 있습니까? 네. 뭐 말은 물론 뭐 그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 어떤 일체의 주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성국과 전한길, 유튜브 이 사람들과 일부의 추정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두 사람들을 그러면 제일 먼저 아무리 작게 생각을 작게 잡아도 그 두 사람들이 지금 다 국민의힘 당원들이잖아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제적을 다 제명을 하든지 네. 그 사람들도 처리를 하고 나서 하나 해야 될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측에 요구한 것은 이 비상계엄, 이른바 내란으로 통해서 네. 우리 현정 질서를 파괴했다, 무너뜨렸다. 이것에 대한 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이 거긴데, 뭐 또 뜬금없는 이 정치복귀 요구, 주장 요구, 반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말 여전히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결국 책임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이 정당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참 우리 국민들로서는 안타깝다, 네. 화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향해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다 못한다, 절제를 강조했고요. 어제는 개혁하려다 초가삼관 되어서는 안 된다, 경계론을 폈습니다. 이 개혁과 관련해서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여러 가지 일련의 개혁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제 메시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지금 그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여당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정 간의 어떤 그 입장차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좁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그만큼 권해가 크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결국 우리 진영 대통령이 한 진영만 우리 진영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당의 대표가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권해에 찬 이 고민의 고민을 토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또 그러나 또 당 입장에서 보면은 여당이라는 게 당정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안들과 또 당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꾸려가는 데 고민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 당원들의, 우리 지지 세력들의 요구를 조금 더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몫을 또 당에서 또 그걸 반영을 해서 또 아우르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안들이 마련된다. 좀 더 심도 깊게 그런 고민들을 이해하고 노력해 주라, 이런 거겠죠.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그때 이라크 파병도 그랬었고, 한미 FTA도 그랬었고, 당시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극렬한 이 반대 정도가 아니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해에 찬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지율을 까먹고서라도.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당에서 좀 더 논의해서, 깊게 논의해서 좋은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그 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그것을 바란다, 이런 요구다 생각을 합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개혁하려다 이제 초과상관 탄다는 게 이제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했을 때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항상 주장했던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검찰 개혁을 하면서 이제 남은 어떤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히려 검찰이 중수청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더
권한이 더 커진다. 이렇게 네.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사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의 어떤 골이 굉장히 더 깊어지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 보면 이제 김어준 방송에서 계속해서 지금 김민석 총리를 비판을 네.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시민단체 사세행이라는 곳에서는 또 김어준을 또 뭐 내란 수개로 뭐 고발한다 뭐 이런 데까지 지금 이제 고소 고발이 지금 불붙어 있어서 굉장히 좀 갈등의 골이 좀 깊어졌는데 또 이 이슈도 이 검찰 개혁 이슈도 그런 어떤 갈등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강경파에서도 이게 좀 쉽게 호락호락 대통령 말이라고 해서 좀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